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와서 약 20년 동안 중장년 혈관 건강을 연구해 왔습니다. 요즘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이 약만 먹으면 혈관 걱정 끝이라고요. 광고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중장년 혈관 건강을 연구해온 제 결론은 다릅니다. 약이 전부라면 왜 수치는 좋아졌는데 몸은 더 힘들어질까요? 왜 기억은 흐릿해지고 다리는 무거워질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무겁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오르는데 검사 결과만 보면 정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건강한 상태일까요? 제가 지난 20년간 만난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수치는 관리되는데 몸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요. 그분들이 놓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지 못했던 겁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낮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숫자만 보고 판단하려고 할까요? 몸속에서 일어나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데 말이죠. 진짜 문제는 혈관 속 염증입니다. 만성적으로 쌓이는 염증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집중이 안 되고 다리가 저리는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또 하나 놓치는 게 있습니다. 세포 에너지가 고갈되면 우리 몸 전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심장도 뇌도 근육도 모두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약으로 수치만 맞춘다고 해서 세포 에너지가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그동안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지금 내 선택이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몸의 신호를 믿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제가 연구를 하며 자주 떠올리는 분이 있습니다. 지인의 어머니인 72세 김영희님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약을 챙겨 드시며 마음은 든든하셨다고 합니다. 숫자가 내려갔다는 말에 안심하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깜빡깜빡하고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영희님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믿으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손자 이름을 까먹고 며칠 전에 먹은 음식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앉아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김영희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수치만 믿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기로요. 식습관을 조금 바꾸고 산책 시간을 늘리고 몸의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단 음식 대신 견과류와 채소를 드셨고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셨습니다.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끼셨는데 2주쯤 지나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게 조금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해졌고 몸이 덜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았고 손자 이름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수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몸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68세 박순자님은 3년 동안 약을 드셨는데도 피로감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오후만 되면 소파에 누워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항상 정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순자님은 계속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습니다. 박순자님이 바꾼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에 30분씩 천천히 걷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30분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2달쯤 되니까 걷고 나면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1시간씩 걸으시는데 예전처럼 피곤하지 않다고 합니다.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도 확 줄었고 밤에 잠도 훨씬 잘 온다고 하셨습니다. 약은 그대로 드시는데 몸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치와 증상의 관계, 염증과 에너지의 문제,
그리고 생활 습관이 어떻게 혈관 건강을 바꾸는지까지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 건강에 대한 진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런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오늘 영상 끝부분에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핵심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김영희 님이나 박순자 님처럼 수치는 좋은데 몸은 힘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혈관을 망가뜨리는 진짜 원인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들 속에 숨어 있죠.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적으로 보는 생각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고치기 위해 모이는 재료입니다. 혈관벽이 손상되면 그 부위를 수리하려고 콜레스테롤이 달려갑니다. 마치 공사 현장에 자재가 쌓이는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는 자재만 보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는 왜 공사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국내외 노년건강연구에서 너무 낮은 수치가 오히려 사망 위험과 연결된다는 결과가 반복됩니다. 특히 75세 이상에서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으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근육량도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나이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9세 최성호님은 수치에 집착하다 기력 저하를 겪었습니다. 수치를 낮추려고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였고 고기와 계란을 아예 끊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수치가 떨어져서 뿌듯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계단을 오르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때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수치보다 몸의 변화를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어떤지, 하루 동안 얼마나 활동적이었는지, 밤에 잠은 잘 왔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보세요. 숫자 하나로 판단하지 마세요. 몸은 숫자보다 훨씬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수치와 몸 중 무엇을 더 믿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혈관 염증을 방치하는 생활입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염증입니다. 염증이 혈관벽을 긁어내고 그 상처를 메우려고 콜레스테롤이 모이는 겁니다. 염증을 없애지 않으면 아무리 수치를 낮춰도 소용없습니다. 해외 혈관 연구에서 염증 수치와 혈관 손상은 강한 연관성을 보입니다. CRP라는 염증 지표가 높을수록 심혈관 문제 발생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도 염증 관리가 콜레스테롤 관리보다 중요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74세 이정순님은 단 음식 조절 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정순님은 원래 과자나 빵을 자주 드셨습니다. 커피에도 설탕을 2스푼씩 넣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가락 관절이 붓고 아침에 얼굴도 부었습니다. 염증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단 음식부터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설탕과 정제 음식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흰 빵이나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몸속에서 염증을 키웁니다. 대신 통곡물이나 채소를 드세요. 급격한 식단 변화는 피하세요. 하루 한 끼씩 천천히 바꿔가면 됩니다. 단 음식을 줄여본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에너지 고갈 상태를 나이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피로와 무기력은 에너지 부족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공장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심장도 뇌도 근육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세포 에너지 저하가 근육 기능과 직결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근력도 떨어지고 피로감도 심해집니다. 일본 노화 연구소에서는 에너지 대사를 개선하면 활력이 되돌아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7세 박준호님은 생활 리듬 조정 후 산책이 편해졌습니다. 박준호님은 항상 피곤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낮에도 피곤하고 저녁에도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맞추고 잠자는 시간을 고정하니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이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몸이 언제 에너지를 받을지 알게 되면 대사가 안정됩니다. 무조건 참지 마세요.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가요? 네 번째는 움직임 부족입니다. 혈관은 움직일 때 가장 건강해집니다. 혈액이 흐르면서 혈관벽을 자극하고 그 자극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혈액이 고이고 혈관은 점점 약해집니다. 하루 30분 걷기가 혈관 탄력을 높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 심장재단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5일 30분씩만 걸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이상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식후에 걷는 게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71세 김태균님은 걷기만으로 숨참이 줄었습니다. 김태균님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계단은 꿈도 못 걷고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조금씩 걷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집 앞 한 바퀴만 돌았는데 한 달 후엔 공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걷는 게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산책하는 것보다 조금 빠르게 걷는 게 심장과 혈관에 더 좋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너무 심하게 하면 오히려 관절이나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하루에 얼마나 걷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수면을 가볍게 보는 습관입니다. 잠은 혈관 청소 시간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부분을 고치고 쌓인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면 부족과 염증 증가의 상관관계가 밝혀졌습니다.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면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혈관 손상 위험도 커집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이 심혈관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68세 윤미자님은 수면 개선 후 컨디션이 회복됐습니다. 윤미자님은 밤에 자주 깼습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웠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전 습관을 바꾸고 방 환경을 조정하니까 잠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취침 시간을 고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리듬을 기억합니다. 야식을 줄이세요. 자기 전에 먹으면 소화 때문에 잠을 설칩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누적입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직접 수축시킵니다. 긴장하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혈관 손상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독일 심장학회 연구에서는 만성 스트레스가 심장마비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73세 정동수님은 호흡 훈련으로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정동수님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걱정이 많았고 밤에도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심호흡을 10분씩 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심호흡과 취미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천천히 숨 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화나거나 슬프면 표현하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있으신가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봤다면 이제는 해결책을 찾을 차례입니다. 혈관을 살리는 생활 습관을 완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첫 번째로 염증을 키우는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나 과자는 몸속에서 바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튀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에 튀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들이 혈관을 자극합니다. 가공육이나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있는 첨가물들도 염증을 부릅니다.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건 금물입니다. 갑자기 모든 걸 끊으면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하루 한 끼만 바꿔보세요. 아침이나 저녁 중에 한 끼만 채소와 통곡물 위주로 드셔보는 겁니다. 나머지 식사는 평소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식사는 어땠나요? 두 번째는 좋은 지방을 선택하는 겁니다. 모든 지방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도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도 좋습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튀김은 줄이세요. 같은 생선이라도 튀기는 것보다 굽거나 찌는 게 훨씬 좋습니다. 생선과 견과류를 자주 드세요. 일주일에 생선 2~3번, 매일 견과류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음식 자주 드시나요? 세 번째는 몸의 반응을 기록하는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느낌을 적어보세요. 오늘 아침 기분은 어땠는지,
점심 먹고 졸렸는지, 저녁에 다리가 무거웠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메모하는 겁니다. 일주일만 해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이 편한지, 어떤 날 더 피곤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세하게 쓰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오래 못합니다. 짧게라도 매일 쓰는 게 중요합니다. 메모 습관을 들이세요. 핸드폰 메모장에 간단히 적어도 됩니다. 몸 상태 적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햇볕과 비타민 관리입니다.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D는 혈관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부족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실내에서 많이 지내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과도한 보충은 피하세요. 영양제로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낮 시간에 산책하세요. 하루 20분만 밖에서 걸으면 충분합니다. 얼굴과 팔에 햇볕을 받으세요. 햇볕 쬐는 시간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꾸준함의 힘입니다. 하루 이틀 잘한다고 해서 바로 변하지 않습니다. 몸은 천천히 변합니다. 최소 3개월은 같은 습관을 유지해야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믿으세요. 3개월 기준을 잡으세요. 석 달 후에 지금과 비교해보는 겁니다. 그때 가서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세요. 지금 가장 바꾸고 싶은 습관은 뭔가요? 여섯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혈액의 절반 이상이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잘 흐르지 못합니다. 혈관 벽에도 부담이 갑니다. 하루에 물을 6잔에서 8잔 정도는 마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이렇게 나눠서 마시면 됩니다. 커피나 차도 좋지만 물을 기본으로 드세요. 물을 충분히 드시고 계신가요? 일곱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외로움도 스트레스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면 우울해지고 활동량도 줄어듭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세요. 대화하고 웃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동네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뭔가를 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요즘 누구랑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된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반응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숫자만 좋아졌는데 몸은 점점 지쳐간다면 그건 진짜 건강이 아닙니다. 수치는 관리 도구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몸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건 염증이었습니다. 혈관 속에서 조용히 쌓이는 염증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세포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온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도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피로와 무기력이 계속됩니다. 기억력은 점점 흐릿해지고 다리는 더 무거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계단 오르는 게 두려워집니다. 검사 결과는 좋다는데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몇 년을 보내면 나중엔 돌이키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몸은 분명히 회복 신호를 보내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부터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조금 수월해집니다. 하루 종일 덜 피곤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몇 달이 지나면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겁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첫 번째 제안은 이것입니다. 내 몸의 변화를 하루에 한 줄만 적어보세요. 숫자가 아니라 느낌을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몸이 가벼웠는지 무거웠는지 아침 기분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메모하세요. 두 번째 제안은 식사 중 한 끼를 바꿔보는 겁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한 끼만 채소와 통곡물 위주로 드셔보세요. 단 음식이나 튀긴 음식을 하나만 줄여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몸은 바로 느낍니다. 세 번째 제안은 매일 30분 걷기입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편한 속도로 꾸준히 걸으세요. 식후에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아침 습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하는 아침 실수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 중에 혈관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경험도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혹시 수치는 좋은데 몸이 힘든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생활 습관을 바꿔서 좋아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혈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